하버드 6가지 성공 습관. 첫째, 감정 트리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감정에 조정당한다.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매달 고정적으로 심리 상담사에게 비용을 지출한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근심과 불안을 토로한다. 지금은 심리 문제가 빚어낸 약물 남용이 미국 사회의 재난으로 여겨질 정도다. 생활 조건이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매달 심리 상담사를 찾아갈까?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 목표는 무엇일까? 행복의 근원은 만족감, 즐거움, 성취감이다. 사람들 대부분 행복이란 가능한 한 오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경우 인간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가령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에 빠질 때 그 상태는 짧게 지나가기도 하고 꽤 길게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그 감정적 상황을 인지하고 통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 때문에 통제불능의 감정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과연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인생의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감정 방어세 트리거를 통제하면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트리거 공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내가 주말에 전화벨이 울리면 나쁜 소식을 연상하는 것도 트리거 프로그램을 되뇌에 입력한 후 그것이 내 마음의 일종의 심리 문제로 자리 잡은 탓이다. 퇴근 후나 휴일에 혹은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한다. 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공식을 고쳐야 한다. 나는 나중에 이 심리 공식을 이렇게 수정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회사 창립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계속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자. 심리 공식을 새롭게 정의하자 과거의 트리거가 점차 사라졌다. 이제는 주말에 사직을 알리는 전화를 받아도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 그렇군요. 내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점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나는 원래 그랬다라며 체념한다. 즉, 두려움을 감정상의 문제로 인지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부정적 감정 트리거는 새로운 감정 공식을 만들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트리거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바꿀 능력도 우리 안에 갖추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오늘 당신은 행복한가? 개선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설령 당신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누구나 진정으로 바라면 자기 감정에 관한 랜드마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생각이 감정을 조율한다. 위파사나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참선 수행법 중 하나로 석가모니가 제창한 방법이지만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것은 일종의 인생 수련법으로 신앙이 무엇이든 이 명상 수련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루 10시간씩 명상을 하니 무엇보다 온몸이 쿡쿡 쑤시는 근육통과 허기진 창자의 꾸룩거림이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하루 종일 호흡만 관찰하는 것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무겁고 발이 마비되었겠지요. 이런 반응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쌓아온 여러 가지 업장에 따른 것이며 그것이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인간의 뇌에는 온갖 생각과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왔다가 가고 또 새 것이 생겼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저지하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기만 하십시오. 관찰한 다음 원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이 아프면 천천히 세밀하게 그 고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가르침은 이런 뜻이다. 내게 어떤 감정이 생겨날 때 신체도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반응을 관찰한다. 무엇이 내게 오든 그것을 관찰하면 된다. 내가 방관자 입장으로 관찰할 경우 어떤 감정이든 나타나면 사라질 때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왜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고쳐야 할까? 사람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아주 즐거워도 얼마 후에는 그 즐거움이 사라진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힘겨운 고통 역시 사라질 때가 온다. 다만 지금 고통이 사라졌다 해서 다음번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감정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간다. 그러면 차차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생각이 오가는 과정을 느끼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평온은 우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힘이다. 생각 출현, 관찰, 생각 소실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위파사나 수련법이 아주 뛰어난 명상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파사나 수련의 좋은 점은 분별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연민, 동정, 증오, 분노 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아무리 감정을 폭발해도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왔다가 가며 치솟는 감정은 그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일 뿐이다. 눈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면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생각은 감정을 결정한다. 우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을 포함해 모든 만물이 왔다가 가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고요함과 평온함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당신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정의하는 이가 누구인지 간파하라. 설득력과 영향력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대표적 인물은 로버트 치알디니로 그가 쓴 설득의 심리학은 전 세계에 수백만 권이 팔렸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영향력의 6가지 측면을 설명했다. 첫째, 상호성의 원칙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이 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에게 어떤 물건을 요구한 다음 그가 요구를 들어주면 그때 보상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에게 먼저 물건을 내놓는 것이다. 둘째, 희귀성의 원칙이다.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희귀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능력 있고 지위가 높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권위의 원칙이다. 권위는 강력한 힘이다.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성인도 권위의 명령에 쉽게 복종하며 심지어 이성을 잃은 듯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권위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전문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것도 실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넷째, 일관성 원칙이다.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한다. 다섯째, 사회적 증거 원칙이다. 인간의 체력과 에너지는 유한한데 매일 겪는 일은 너무 많다. 사회적 증거 원칙은 판단이 정확한지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행동한다. 특히 성공한 사람이 그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여섯째, 호감의 원칙이다. 우리는 대부분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더 쉽게 들어준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6가지 영향력 원칙을 활용하면 더 쉽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건강을 잘 관리해야 인생에서 오래도록 승리한다. 성공하려면 건강을 희생해야 할까? 우리는 대부분 일에 치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환경 아래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실적을 쌓는 데 쏟는다. 그 결과 풍요로워진 물질과 첨단화로 육체 노동을 기계에 맡기지만 남는 시간과 체력을 소비와 오락에 쏟느라 정작 자기 몸을 돌보고 이해하는 일은 등한시한다. 현대인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즐기고 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며 질병이 생기면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려 한다. 내 몸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지 알고 있는가? 건강은 성공의 판돈이다. 다시 말해 성공하려면 건강이라는 판돈이 필요하다. 건강이라는 기본이 흔들리면 그 어떤 성공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없다. 건강 습관을 길러야만 강한 정신력 아래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다. 5번째,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사업을 장악할 것인가? 좋은 멘토를 찾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독서도 좋은 방법이다. 번거롭게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정하는 대신 그들이 쓴 책에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나는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었다. 나폴레온 힐은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 전기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시대를 산 인물이다. 그는 카네기와 포드를 포함해 300여 명의 미국 엘리트 기업가를 인터뷰한 뒤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해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안하는데 그중 하나가 마스터 마인드다. 이것은 중요하고 효과적인 성장법으로 개인의 두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단의 지혜를 모아 개인의 부족한 점을 메꾸자 하는 의미다.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한 마스터 마인드를 조직해 정기적으로 한데 모여 문제를 토론하면 개인의 사고로는 도달하기 힘든 효과를 거둔다. 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한 개인일 뿐이다. 반대로 사람이 많으면 역량이 커진다. 마스터 마인드 조직을 꾸릴 때 어려운 점은 역시 사람이다. 뜻이 맞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임을 만들 때는 구성원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서로 도우면서 응원해 줄 사람, 뭐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마스터마인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6번째, 부를 쌓는 일보다 부를 일구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이 얼마나 부를 쌓아야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재테크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에 보이는 욕구는 4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1단계, 재정적 안전. 2단계, 재정적 활력. 3단계, 재정적 자립. 4단계, 재정적 자유.
부를 말할 때 걸핏하면 재정적 자유를 꺼내지만 모두가 최고 단계에 오를 수도 없고 모두가 최고 단계에 올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재정적 자유를 남발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명확한 돈 개념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저 돈은 영원히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계속 벌어야 한다고 여길 뿐이다. 이런 사람은 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삶이 즐겁지 않고 영원히 소위 이상적인 상태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적인 갑부도 매일 돈 걱정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약간의 저축만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소비 외에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큰 부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매일 돈 걱정하는 갑부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재정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마지막 꿈의 영역이다. 하지만 막상 그 단계에 도달하면 재정적 자유의 의미는 딱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어느 정도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과 선택지를 갖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수익을 안겨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보상 없이 몇 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 즐겁게 살아간다. 큰 부를 소유했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부로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기 어렵다. 돈이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 자신과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할 것인가? 취미 활동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반면 재정적 욕구 4단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만다.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보는 여정을 떠나길 바란다. 그 여정에 오로지 고통과 좌절,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경험과 그에 상응하는 깨달음도 있다. 산봉우리를 향한 여정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희열도 분명 있다. 이 여정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고 뚝 끊어지지 않으며 미래에 우리가 내디딜 무한한 발걸음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평생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면 누구나 인생 여정에서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라 믿는다.